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7월 12일 아침에 방송될 내용인데요. 모두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그 주말에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복구하거나 지지율이 복구되거나 또는 국민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심은 떠났습니다. 저는 감각으로 아는데요. 저는 직관을 좋아합니다. 늦었다, 이미 민심은 떠났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달았는데요. 4.15 총선 때 저는 솔직히 4.15 총선 한 보름 전부터 그 미래통합당의 여론조사가 흘러나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주위에서. 그런데 질이 진다 하는 거에 나왔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완패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대, 60대가 그죠? 산업화의 민주화 세력이기 때문에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가 민주당 쪽으로 다 몰려갔어요, 요번에. 미래통합당을 버려버리고 꼴통이 싫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중후반부터 80년대까지 학교를 다닌 민주화를 갈망했던 세력인데 미래통합당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저게 답이 안 나온다. 에라 모르겠다. 미래통합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찍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4.15 총선 끝난 지가 5월, 6월, 7월, 이제 석 달, 아직 90일도 안 됐는데, 형편무인적이고, 그죠? 참 사학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문재인 정권에서. 그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통제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라 자기 진영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또 해서는 안 될 말들과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4.15 총선 전에는 이런 일이 안 터지다가 왜 터지냐? 4.15 총선 때는 어떻게든 꽉꽉 공부를 시가지고 막았다는 거죠, 얘네들이. 4.15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돈을 풀면서. 그죠? 국민이 쏘갔다는 거죠. 그래서 윤미향 사건이 터지고, 윤미향 사건은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건 무조건 비난을 받을 상황이죠. 주국형은 또 주가 달라요. 윤미향은.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또 쾅쾅 터져버리죠. 그렇죠? 부동산 문제가. 또 뭐죠? 또, 이 과거의 안희정에서 오거돈하고 또 누구죠? 박원순이의 이게 회계망측한 행동이 또 터져버리죠. 그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죠. 4.15 총선 이후에. 근데 오거돈 사건은 정권 차원에서 막은 거예요, 그거는.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박원순이 거도 이 여인이 8일날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터졌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 정부의 정책도 잘못된 게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이성이나 양심과 양식을 깨버린다는 거죠, 이 정권이.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느끼는데요. 늦었어요. 얘네들이 민심을 회복하는데 늦었고, 그리고 이미 민심은 떠났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이거 박원순 같은 사건을 말이죠. 이건 누가 뭐래도 저렇게 대우를 해주면 안 돼요, 국가장으로. 그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상적인 집단이고 정상적인 부모고 정상적인 딸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은 저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되죠. 어? 근데 국민들이 지금 청와대 청원이 아마 오늘 7월 10, 내가 이게 7월 11일 밤늦게 찍는 거니까 이게 곧 100만이 돌파할 것 같아요. 박원순의 국가장을 중재하라. 국민 세금으로 하지 말라. 가해자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죠. 거기서 저는 생각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칭 보수 우파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20대, 30대, 40대 여인들이 가서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박원순의 국가장을 중재하라 하고 지금
분노를 토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지 기반이. 그래서 이거를 이 문재인과 이 문재인을 지탱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보 좌파들은 단체로 미쳐버린 거죠. 단체로. 그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을 갖다가 희화하는, 조롱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더머만지당, 그죠? 더불어 성추행당, 너무나 많죠. 과거의 보수 쪽에서 보면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창피해가지고 한두 번 그냥 발뺌하다가, 언론 사퇴를 하고 사과를 하고 꽁무니를 빼버렸죠. 이런 경우에 국가장을 갖다가 신격화를 시키고 국민의 양심과 상식을 뒤집어 엎는 행동은 안 했죠. 최소한. 그렇죠. 오죽하면 옛날에 그 새누리당이 성누리당이라는 별명도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죠.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다 잘려나가고 위정자들은, 대통령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 경질시키고, 그죠? 조져버렸죠. 근데 얘네들은 김경수, 그죠? 아니지만 유독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고, 이제 지들이 190석을 가지고 나니까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오거돈 이런 사람을 비호한다는 거죠. 공산국가는 인민공산국가나, 그죠? 중국이나 또는 뭐죠? 소련, 북한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민심이 이렇게 덜 끌으면 그런 식으로 국가장을 치러주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폄훼하거나 국민을 조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늪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맞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쪽은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몇 명이 안 남을 것이다. 문바만 남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변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변해야 한다. 그죠? 과거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지금 세상은 엄청 변했다. 사회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 사칭 돈벌레 우파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정권을 못 찾아온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고 싶겠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을 좀 벌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고고TV는 이런 건데요. 지금 민주당 애들이 박원순의 죽음을 갖다가 저희 동네도 걸려 있던데, 금정 그 까만 추모 플랜카드를 걸기 시작했죠. 박원순 시장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현수막을 걸어요. 사진과 함께. 박원순을 잊지 않고 박원순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러는 거죠. 도대체 뭐를 계승하라는 거예요? 박원순이가 9년 8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 업적을 한번 내보란 말이지. 돈을 받아가지고 펑펑 썼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전을 안 했다. 그것뿐이 없어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전체를 파괴시켰고, 박원순이도 만만치 않게 파괴가 됐는데, 그죠? 문재인을 갖다가 비판하다 보니까 박원순까지야 갈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겠다는 것이 나 이해가 안 가요. 응? 이게 민망하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야. 자기 지지 세력이 그렇게 많은 줄 아는 거야. 그러나 무너진다. 전체적인 합리적인 국민의 지성과 양식을 갖다가 이길 수는 없다. 어떤 정권이라도 인민주의하고 공산주의에서도. 지금 노영민 같은 경우가, 그죠? 노영민 같은 경우가 청주 아파트 팔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를 팔죠. 3억을 절세했다 그러죠. 그럼 충청도 민심도 들들들 끓을 거야. 자기들만 당했다. 자기 지역에서 삼선도 시켜주고 비서실장까지 시켜줬는데 이게 말이지, 자기들 완전히 핫바지로 봤다. 국회의장인 박병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반포에 있는 60억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못 판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팔 수 있는 거였는데 지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대전에 있는 것도 팔았다 그러는데 대전에 있는 것은 아들에게 정리를 시켜주고 지가 거기서 아들한테 월세를 주며 살더라. 이게 형편무인지경이라는 거죠. 창피함을 모르고 도덕을 모르고, 그죠?
일반인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정권이라는 거죠. 요번에 눈치챘을 것이다. 그래 국민들이 6.17 대책 이후로 한 20일 동안 그냥 막 덜불같이 말이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니까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비판하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한 나라의 국가 경제를 20일 만에 10일 만에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정책을. 그죠? 우린 부동산을 한번 사면은 죽을 때까지 살려고 사는 집인데 그걸 갖다가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 가지고 하는 정책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누구야 문재인의 뉴딜 정책이라는 거 뭐 13일 날 발표하려고 그러는데 박원순이가 그냥 없어지니까 14일로 연기했다. 이런 거 황망한 사건. 아니 뉴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한두 달 만에 그래도 뚝딱 나옵니까? 그게 국가 개조 사업인데 형편없는 것들이죠. 지들이 언제 그러면 3년 반 동안 뭐를 했어? 3년 반 동안 경제 정책을 넣고 국가 개조 정책을 해서 하나도 성공하겠느냐?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다 망가지고 다 파괴만 시켜버렸다. 국민의 삶도 파괴시키고 국가도 파괴시켜버렸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는 눈치를 챌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국민들의 어떤 느낌을 갖느냐. 저 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를 안 하면은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책이나 읽고 이러는데 이제 깊게 들어가 보니까 내가 쓰레기가 된 기분이에요. 제가. 저는 지식인이고 지성인인데도 내가 쓰레기가 된 기분이라면은 일반 국민은 어떨 정도일까? 그냥 땡짝땡짝 먹자 놀자 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국민을 이끌고 국가를 이끄는 것은 합리적인 지성들이 이끄는데 그 합리적인 지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오물 취급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뭔지 모르게 사회가 음음하게 변하고 완전히 비도덕적이고 비양식적으로 변해 있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은 제가 항상 드리지만은 미래통합당이 변하지 않으면 또 요원하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보면 말이죠. 요번에 그냥 어제 70 정책이 또 발표되죠. 요쯤에 뭐예요? 문재인이가 말한 게 있죠. 종부세 강화를 하니까 종부세 강화한 내용뿐이 없어. 그리고 203040들이 우리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를 다 끊어버렸다. 대출도 막고, 그죠? 다 끊어버렸다. 그랬더니 30대만 갖다가 편의를 줘요. 그럼 40대, 50대, 60대는 어떻게 하라고? 40대, 50대도 집 안 가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죠? 이게 임기응변이라는 거죠. 종부세 강화 이게 징벌이죠. 완전히 징벌적 과세. 징벌적으로 부자들한테 세금을 뺏겠다는 것뿐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경제주의자고 시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돈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집을 갖다가 사는 것을 나는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가도 임대업자들이 수천 채, 수만 채를 가진 임대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얘네들이 싱가포르 갔다가 세제를 갖다가 도입해가지고 말이지 징벌적 종불세를 한다 그러는데 싱가포르는 여러분 말이에요.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고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다 아파트 하나씩 줘요. 이것들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가진 자 1%, 99%의 프레임으로 1%의 돈을 뺏어가지고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 안 돼요. 강남이 그렇게 미흡다? 강남은 그래 탄압한다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결국엔 성공 못해요. 이 방송을 듣는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 고고티브가 미쳤다. 저런 놈이 있으니까 문재인이 저렇게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신들이 당해 결국에는. 그게 자본주의 논리고 공산주의 논리도 그래. 평양에 가도 말이야 부자들은 말이야 집이 많아. 소련도 그래. 중국도 그래. 그 상대적으로 부자를 갖다가 징벌을 하고 돈을 뺏어버리면 말이죠. 그게 100% 무한평등이 될 것 같죠. 무한대 평등이. 무한대 평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가난해진다 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그걸 문재인이 그 정치적인 이념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세월이 1년 한 20개월 남았어요. 국민들은 눈치챌 겁니다. 차라리 무상몰수를 해서 강남이 그렇게 싫고 재건축이 그렇게 싫으면은 무상몰수를 해서 무상분배를 하든가 이놈아. 그거는 못해 이놈이 또. 이게 말이죠. 징벌적 과세 이걸 보면은 뭐 한 20억, 30억 정도 아파트를 시세를 갖고 있다면은
1년에 1억씩 2억씩 뭐 종부세를 때린다? 해보라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나. 70 부동산 대출도 완전히 실패인 겁니다. 그리고 재산권 위협이죠.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헌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지네 이제 뭐 사법 인권, 사법 입법 행정을 다 잡았으니까 헌법 소원을 해도 다 나가라 시켜버리겠죠. 그러나 결국은 역사가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국민의 합리적 집단적 지성이 이긴다. 이렇게 하죠. 주식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은 세금을 또 때리겠다. 400만 원씩 뺏어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 한국 주식을 미쳤다고 합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하죠. 그 돈이 또 어느 쪽으로 가서 국가 경제를 흔들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웃기는 놈들이야. 완전히 국민들을 갑자기 국민들을 바보라고 국민들을 맞이 무주몽매하게 하라. 이 정권은 말이죠. 미친 정권입니다, 여러분. 미친 정권이고, 그리고 민심은 떠났어요.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하고 나서 2, 3개월 만에 민심은 떠났다. 민심은 문재인 정권을 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한 10개월 전에 나도 4.15 총선 때 그렇게 50대 60대가 저쪽으로 몰표를 줄지 진짜 그거를 그렇게 몰표를 줄지 몰랐어요. 그러나 민심은 떠났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주말에 건강하시고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